한국사 강사 김태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은 토정 이지암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가장 중요한 그 이지암 선생의 근본인 실학의 근본을 설파했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의 단약의 시초이며 또한 실학의 시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학의 근본을 왜 설표를 했냐면 이지암 선생은 양반의 상업활동을 주장할 만큼 뚜렷한 경제적인 자기 생각을 확립을 시켰으며 양본중 도덕을 갖춘 군자가 상업활동을 해야만 이윤을 백성에게 골고루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왜? 같은 주민이나 또는 서민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며 또한 오후 야밤에 무인들 들어가서 박을 재배하여 바가지를 만들어 판 돈으로 곡식을 사들여 빈민을 구제했다는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지암 선생이 사는 마포나루는 선박을 통해 조선 팔도의 물산이 유통하는 장소였으며 해상을 통한 국부 실현과 민생 안전의 개척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일 실학자 박제만은 북악기의 외편에 통강남절 강상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박을 통하여 중국을 비롯 해외 여러 나라와 무역함으로 국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생업을 안정시키고자 주장하였으나 국왕이나 벼슬아치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기행을 이토정 선생은 했었지만은 기행 속에서도 항상 기본적인 유학자의 예도를 지켰습니다. 이지암 선생은 당대의 뛰어난 풍성하나 예언가로 주목을 받았으며 남사거나 정념 선생 같은 백성을 혹세몽이 난다고 욕을 먹었지만은 이지암 이 두 사람은 남사거나 정념 선생은 이 대중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혹세몽이 난다고 이 관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으나 이지암은 명가의 후예로 정통 유학자 집안 출신자서로 욕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분의 기행은 머리에 솥을 쓰고 다녔습니다. 솥을 쓰고 다니고 잠을 자고 싶으면 지폐기를 짚고 서서 잤으며 허기가 되면 솥을 벗어 밥을 지어 먹고 솥을 씻어 말려 다시 머리에 썼다고 하는 그런 이 얘기도 기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10여일이나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 한여름에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국조인물 보기록이라는 그런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지암 선생은 평소 배를 타고 세상을 떠돌았는데 작은 배의 양쪽 모서리에 표지박을 달고 제주도를 3차례나 왔다 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지암 선생은 제일 먼저 포천 형감이 되어 시부책을 건의했었는데 1573년 선조 6년입니다. 이 선조대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임진왜란도 발발을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고생을 시켰지만은 이 선조 자신이 아주 어렵게 왕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오래 조선 전체적으로 27분의 임금이 계셨었지만은 그 중에서 2번째로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조 6년에 탁행지사를 추천하는 선조명에 따라서 이지암을 비롯 조목, 정인홍, 최영전, 김천일 등 5명의 인사가 발탁되었습니다. 그중 과거에 합격하던 학생 신분임에도 문과급제제에 준하는 육품직, 그러니까 육품직은 뭐냐면은
유품입니다. 유품지까지 제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천 현감으로 제수를 받은 그때가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원래 이지암 선생이 61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지암 선생이 바로 5년 전에, 즉, 포부를 실시하고파 부인하고 보니까 마을 사정이 참 비참했습니다. 포천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거의 군사도시고. 근데 거기 보면은 빈민 구제를 위해서 녹봉을 털어가지고 양반들에게 재물도 글 못잡게 중화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촉을 했고, 16기술에 의하면 이지암 선생은 큰 집을 지어 그들을 수용하였고 산업공상 중 하나를 택하게 하여 직접 이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중 능력이 떨어지는 자에게 볏집을 주어 미투리, 지금은 집시입니다. 집시. 미투리를 삼게 하여 10짝씩 만들어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포천 영감의 능력으로 한계를 느껴서 이포천 시상소라고 그 상소문을 조정에 올려가지고 전라도 왕경현에, 지금 어디냐면은 옥구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산입니다. 바로 전라도 왕경현에 버려져 있는 양초추와 황해도 초도정을 포천에 비춰, 포천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기에 하사를 해주시면은, 비처에 소속을 시켜주면은 고기 잡는 일과 소금을 굽는 일을 일으켜 수년에 수천서로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상소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선조를 위시한 중앙정부는 이지의 상소를 묵살하고 1574년 선조 7년입니다. 8월 망설임 없이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쭉 안 하다가 한 2, 3년 안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산 현감으로 다시 제수를 또 받았습니다. 충남 보령군 바로 아산만입니다. 그래서 보령이나 서산이나 아산이나 다 그 근방입니다. 그래서 아산 현감으로 민생을 돌봤었는데, 포천 현감을 그만둔 지 4년 후에 선조 11년입니다. 병을 핑계로 아산 현감직을 그만둔 윤출수라는 후임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지 부임하여 거림청을 만들었고, 거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들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림청을 만들고 거림과 노약자 부호를 나서는 한편 구상했던 시무책을 상성으로 작성해서 조정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백성들의 궁금함을 알면서 그릇된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선조는 그의 뜻이 옳다 답하였으나 정사에는 하나도 반영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달 뒤에 바로 선조 11년에 7월 1일 날 이지암은 이질에 걸려 신용하다가 62세에, 한국 나이입니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생은 전체적으로 62세에 그만두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설명을 내가 드렸듯이 임상옥 씨하고 그 다음에 그 이지암 선생하고 바로 이 내용을 빼가지고 그 뜻은 일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또한 탐관 오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이토정, 이지암 선생에 대한 일대기를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